안녕하세요. 최피디입니다. 오늘 2021년 6월 9일 수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. 관심 종목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볼 종목은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요. 오늘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. 내일 흐름 더 보면서 9,200원을 지지해 주는지를 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원 종합개발입니다. 오늘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요.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45일선은 지지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. 그 위에서 놓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거래량이 좀 나온 이후에 눌림목이 있다면 그때 매매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. 한글과 컴퓨터입니다. 제가 생각하는 라인 23,800원에 종가가 마무리가 됐고요. 내일 흐름이 중요합니다. 저는 23,800원에서 논다면, 요 근처에서 논다면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인하전공입니다. 인하전공은 좀만 더 내리면 더 좋지 않을까. 인하전공을 제가 추적 종목에서도 얘기를 했었네요. 네, 인하전공은 빼도록 하겠습니다. 중복해서 제가 소개를 드린 것 같습니다. 인하전공은 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. 네, 잠시 이 부분은 좀 빼겠습니다. 네, 제가 겹쳐서 이야기를 했네요. 네, 이 부분은 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. 화신전공입니다. 화신전공은 제가 생각하는 라인에 딱 맞춰서 주가가 만들어졌고, 어제 바로 매수를 했다면 오늘 12.82%까지 나오는, 거래량도 많이 나왔죠. 거래량도 24배 증가된 모습이고요. 좀 아쉬운 종목입니다. 고려 시멘트입니다.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그래도 윗골이 4.56%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모습이고, 내일의 흐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요 위에서, 요 근처에서 좀 놀아야 될 것 같은데요. 조광 페인트는 제 생각과는 다르게 좀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좀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추세가 이제 좀 눌렀다가 이제 위로 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고요. 파이오링크는 241선 요 라인에 대가리를 나오는 모습입니다. 좋게 보고 있고요. 노바렉스는 좀 빠졌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그 라인보다 더 빠졌고요. 일단은 관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43,000원 그 이상을 좀 지지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, 일단 지켜보겠습니다. 서린바이어도 제가 생각하는 라인은 좀 빠지긴 했지만 18,000원은 꼭 지켜줘야 될 것 같고, 그 라인을 지켜준다면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. OIMINT입니다. 역시 자리 좋습니다. 어제 좀 과도하게 좀 빠졌지만 거래량이 없었고, 오늘도 거래량이 없었습니다. 충분히 매수 타점으로 지금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한금 ST입니다. 45일선을 깼습니다. 깬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꼭 이게 확률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. 일단은 더 흐름을 좀 봤으면 좋겠고, 8,850원까지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눌리고 올라간다면 더 좋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한국가구입니다. 오늘 어제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, 오늘 다시 그 자리를 살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요 라인이 그래도 매수를 해볼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호텔신라우는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. 유한타증권도 오늘 빠지긴 했지만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. 어부부 반도체는 이제 빠졌습니다. 저는 요 라인인데요. 이때 시초가가 15,200원입니다. 오늘 그것을 살짝 깼는데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. 이날 거래량이 5배, 전날보다 5배 더 많이 나온 모습입니다. 그래서 양봉이 나올 때 지금도 추가 매수,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다면 좋을 것 같고, 양봉이 나왔을 때 같이 따라 들어간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길게 본다면 위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긴 호흡이라면 충분히 매수해볼 자리로 보여집니다. 상신 브레이크도 뭐 크게 문제될 게 없고요.
한라 IMS는 살짝 빠졌습니다. 그래서 45일선 지지 여부 보면서 다시 매수의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인상가도 빠지긴 했지만 요 라인을 지켜주는 모습이고요. 내일 흐름 보면서 내일 혹시라도 요 자리를 지키면서 시세가 많이 안 났다면 충분히 매수를 해볼 자리로 보여집니다. 대하TI는 오늘 윗골이 길게 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역시 차트가 쉽게 깨지지 않는 모습인데요. 일단 대북주 전체적으로 많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. 일단 또 지켜보겠습니다. 일신석재도 비슷한 모습이죠. 아난티도 오늘 윗골이 좀 길게 7%까지 가는 모습이었습니다. 이 세 종목 중에 그래도 아난티가 흐름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. 현대 BNG 스틸은 제가 생각하는 라인을 살짝 깨는 모습 보여줬고요. 일단 더 지켜보겠습니다. 다시 위로 올라온다면 그때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, 효성 OMB도 많이 빠졌습니다. 33일선을 지지하는지를 보고 안전하게 한다면 요 위에 올라왔을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. KSP도 상승을 했고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. 벽산 오늘 빠지긴 했지만 내일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살짝 눌러주고 위로는 저는 가리라 생각이 되는데 시간의 문제겠죠. 성문전자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. CS홀딩스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자리를 잡는 모습인데 위로 좀 올라올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. 한일사료는 오늘 좀 빠졌습니다. 흐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우진 프라임은 좀 밑으로 좀 향하는 모습이라서 매수의 관점보다는 일단은 관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요 라인이죠. 요 라인을 더 뺀다면 혹시라도 갖고 계시다면 일단은 손절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신팩입니다. 신팩 오늘 흐름 좋았고요. SBS 컨텐츠 허브도 흐름 좋았습니다.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지만 전일 대비 그래도 11배나 나온 거래량이고요. 전 고점을 돌파해 줬습니다. 흐름 좋습니다.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요 라인 나쁘지 않다. 요 라인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역시 21선을 올라타는 영망치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그 다음날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요때 요거를 보고 매수를 충분히 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 아주아이비 투자는 많이 빠졌습니다. 거래량 없이 어제 나온 거래량으로 좀 많이 빠진 모습인데요. 그렇지만 요 봉을 이 전 고점 요 라인을 지켜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지켜보겠습니다. PJ메탈은 제가 생각하는 라인을 좀 빠지는 모습인데요. 내일 흐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코리아 에셋투자증권도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 45일선을 지지해 줄지를 보겠습니다. 그렇지만 처음 만나는 45일선이기 때문에 저는 전 고점 저점을 좀 만들어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MFM 코리아도 오늘 빠지긴 했지만 21선 지지를 하고 있고 내일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YOM도 크게 문제될 게 없고요. 오르비텍도 크게 문제될 거 없고 대유 에이텍은 오늘 크게 빠졌습니다.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요 라인은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겠지만 더 안전하게 하려면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렌시스도 오늘 문제 없고요. SJM도 문제 없습니다. 중앙 에너비스도 음봉이지만 가격적으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고요. 요 라인을 샀다면 충분히 보유할 만하죠. CNH는 좀 빠졌습니다. 추세를 깨긴 했지만 거래량 없기 때문에 일단 손절보다는 계속 가지고 가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. 디지캡도 오늘 요 라인을 딱 지켜주는 모습이고요. 대동전자는 흐름을 좀 깼습니다. 혹시라도 요 라인에서 샀다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손절하는 게 맞지 않나. 저는 위로 간다고 보지만 시간의 문제로 일단 정리를 하고 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. 한국 주강은 오늘 빠졌습니다.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이 모습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. 45일선은 꼭 지켜야 될 것 같고 45일선 근처에서 반등 한번 갈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쌍바닥 찍고 가는 모습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
만약에 간다면 저는 전고점은 당연히 돌파될 것 같고 앞전 거래량보다 많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시세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. KDCam은 깨긴 했지만 나쁘진 않습니다. 일단은 16,600원을 지켜줄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. 우리 조명도 요 라인을 지켜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우리 조명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. 저는 요 라인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, 일단 요 라인은 꼭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시공테크도 빠졌지만 요 라인을 잘 지켜줄 필요가 있고요. 알로이스도 빠지긴 했지만 크게 문제될 게 없고 21선 지지 여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한국 맥널티는 계속 빠졌죠. 재료 소멸. 그래서 일단은 요 위에서 잡았다면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, 만약에 요 위에서 잡았는 떨어진다 그러면 내 매수가를 이업했으면 무조건 팔았어야겠죠. 존버가 답이 아니다. 네, 존버는 좋은 종목에서만 존버를 할 필요가 있겠죠. 더 상승할 거다. 그때 존버하는 거지 떨어지고 있는데 존버는 좀 아닌 것 같고, 일단은 어디까지 추세가 떨어지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. 이제 반등,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는 되긴 됐어요. 아이스크림 헤드는 좋습니다. 요 라인 잘 지켜주고 있고요. 지니언스는 빠지긴 했지만 나쁘지 않습니다. 한국큐빅도 좋고요. 태경산업도 나쁘지 않습니다. 애니플러스는 얘기했습니다. 역시 21선 지지 받으면서 그리고 3,830원을 딱 찍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. 딱 찍지는 못했네요. 3,860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온 모습이고요. 제이시언 시스템은 네, 지루합니다. 계속 지켜보겠습니다. 코퍼스 코리아도 나쁘지 않고요. PSK 홀딩스는 추세를 좀 깬 것 같습니다. 단기적으로.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 여기에서 팔았어야지 일단은 답이 되겠죠. 팔고 관망을 하는 게 맞는데 떨어진다고 충분히 매수를 해볼 자리긴 한데 일단 한 번은 더 쉬고 지켜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미코바이오메드 네,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고, 오늘 윗꼬리, 그러면서 오늘 윗꼬리는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. 특히 21선 위에서 나온 윗꼬리라서 내일은 요 라인의 중간은 꼭 지켜줘야 될 것 같다. 음봉 2번 나오고 이제 더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. 패턴상. K스피드도 네, 요 라인 겨우겨우 지키는 모습입니다. 네, 나쁘지 않습니다. 네, 오늘 관심 종목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